윤 대표님. 네. 네. 장제원 의원의 네. 불출마 선언이 네. 민주당이 더 불똥이 좀 튀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비명 쪽에서는 네. 이러다가는 혁신에 뒤져가지고 지난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를 했는데 네. 총선에서 민주당이 참패할 가능성이 많다. 그래서 그렇죠. 김종민 의원 등은 586 네. 당 지도부, 친명 주리 등이 먼저 이 험지 출마라든가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라.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나설 것 아니냐.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특히 이재명 대표한테 인천 개항을만 고소하면 됩니까? 이러고 나서네요.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은 저는 뭐 총선 전망이 밝다고 하지만은 네.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. 예. 민주당이 요새 뭐 또 대선 출마하는 러시아의 푸틴 또 시진핑 예. 요새 중국 갔다 온 사람이 겁나는 게 어디 대학이나 관광지 가면은 CCTV가 하도 많아서 다 보고 있대요. 그렇다고 그러네요. 다 예. 뭐 먹는지까지 다 보고 예. 있고 말하는 것도 다 녹음이 될 정도래요. 사진 잘못 찍으면 네. 간첩으로 잡혀가지 않습니까? 네, 그러니까 요새 겁나서 세계 각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을 못 가고 있대요. 예. 그래서 중국 경기 침체의 큰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지금 그래요. 민주당이 꼭 중국 시진핑 같이 됐어요. 완전히 CCTV 달아놓고 전 국민 감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어요. 다 친명만 독재하고 있잖아요. 네. 독재. 예? 비명은 지금 비명 행사하게 생겨서 비명. 네. 이런 시스템으로서는 선거에 이길 수 있겠냐. 저는 민주당도 변하지 않으면은 여기서 오히려 그 결정적으로 사법 리스크 뭐 본인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돌파했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사법 리스크에 그 무릎을 꿇을 거다 이렇게 보고 사법 리스크를 돌파했다고 해도 지금처럼 독재 시스템으로서는 성공할 수 없다. 모든 걸 다 바꾸고 있잖아요. 예. 그래서 원칙과 상식 네. 이 비명을 대표하는 모임 아닙니까? 이쪽에서는 이번 주 중에 네. 당 쇄신 방안을 네. 이재명 대표한테 전달하고 네. 그에 대한 답을 달라. 예. 원칙과 상식은 12월 중에 예. 지난번에도 세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었지 네,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 부분에 대한 답이 없으면은 네. 이제 제 갈 길을 가겠다 네. 이렇게 선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. 네. 이낙연 네. 전 대표 신당 움직임에 네. 대해서도 가타부타 말은 없고 네. 이제 친명 의원들 네. 또 외곽 세력들 개딸들을 동원해 갖고 지금 이낙연 죽이기에 나선 모양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렇죠. 예. 이재명은 어떻게 보면 참 독한 사람이죠. 예. 예. 본인은 독재 체제를 강화해 가면서 그 이낙연 말려 죽이기. 네,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시간을 끄는 거예요. 네. 왜? 공천을 질질 끌잖아요. 그러면서 그 이낙연계나 비명계 혹시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씩 주는 거예요. 그렇죠. 예. 네.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거예요. 그러다가 못 나갈 때 되면 전격적으로 목을 치겠죠. 2월 뭐 이런 쪽에 경선에 붙인다든가 네. 하면은 다른 선택지가 없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이낙연의 약점이 그거잖아요. 햄릿. 네? 근데 결정을 요 잘 근래는 못하잖아요. 이낙연이가 햄릿을 벗어난 것 같은데요. 햄릿을 벗어난다고는 해도 아직까지 좀 확실한 자신감은 좀 없는 것 같아요. 신당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. 예. 지금 상당히 많이 분노한 거죠. 이러다가 다 막 고사당 말로 죽겠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쪽에서는 저 신당 되겠어? 지금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. 네, 너 그 의지 박약자인데 결정 장애자인데 네가 결정하겠어? 결국 이런- 신당이라는 게 네. 언론의 관심도 그렇고 국민의 관심들도 하나는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따라가느냐 그렇죠. 거기에 참여하느냐 문제가 그렇죠. 하나가 있는 네. 거고 또 하나는 호남 민심이 그렇죠. 과연 이재명한테 돌아설 것인가 네. 어느 정도 지금 네. 아마 이낙연과 이재명으로 따진다면 한 3대 7이나 2대 8 정도 될 거예요 호남 민심이. 그런데 그게 4, 6 정도가 된다든가 한번 해볼만 하는 상황이 될 텐데 그렇죠. 아직은 그에 못 미치는 이 두 가지가 좀 갖춰져야만이 이낙연의 신당의 어떤 성공 가능성이 좀 보이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이낙연의 개인의 어떻게 보면 그런 리더십의 한계죠. 좀 따르는 사람이 없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호남 민심도 못 잡고 있는 거죠. 이재명은 사악한 리더긴 하지만은
지편은 또 많거든요. 많아요. 자기 편 봐줄 때는 확실하게 봐주잖아요. 챙겨야죠. 대장동도 그냥 왕창 주고, 저 백현동, 용종, 용도 변경 5단계까지 높여서 왕창 주고, 내 편은 왕창 줘요. 근데 이낙연은 옛날에 어느 기업에 있는 사람이 광주일고 후배인데 이낙연한테 봉투를 가져갔대요. 근데 안 받고 뒤통수 한 대 맞고 왔답니다. 그러니까 사람은 깨끗해요. 이재명보다. 근데 자기를 따르는 이 카리스마가 좀 없는 거죠.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낙연 신당이 좀 구체화가 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어쨌든 이낙연 신당이 이제는 뒤로 돌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나간 것 아닌가 나갔죠. 하는 생각은 들어요.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도 이제는 이낙연은 손절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때 이재명한테 눈도장을 확실히 찍어야겠다 하는 친명 의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이런 때 충성심을 좀 보여줘야지. 그 앞장선 사람이 김민석 의원이네요. 그래가지고 김민석이가 그 이낙연 보고 사쿠라라고 그랬잖아요. 사쿠라 노선이고 사이비 신당이다. 뭐 이렇게. 근데 사실 진짜 사쿠라는 김민석이죠. 과거에 그 꼬마 민주당으로 들어왔다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.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하고 정몽준하고 그때 지지율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이 후보가 좀 떨어지니까 얼른 정몽준한테도 붙었잖아요. 왔다 갔다. 그때 국민통합 21위였죠. 그렇죠. 정몽준 당이. 그렇죠. 어떻게 보면 진짜 사쿠라는 김민석이죠. 철설하게 해갖고 그때 김민세라고 별명을 얻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김민석이가 처음에 국회의원 될 때는요. 종로에 어디 술집에서 제가 옆 테이블에 있는 걸 봤는데 술집 종업원들이 다 뛰어가서 사인 받더라고요. 좋았었죠. 그때 아마 김민석 31살인가 됐을 겁니다. 네. 서울대 종학생회장하고 나와가지고 그렇죠. 그걸 바탕으로 해서 바로 국회의원이 됐죠. 그렇죠. 그때는 거의 방탄소년단 비슷했어요. BTS. 그리고 좀 이따 서울시장 후보까지 나서 그렇죠. 그러니까 1985년도에 대학 다닐 때 미문화원 점거, 삼민투 배후 조정 이런 걸로 수감됐었잖아요. 했는데 27세에 그 영등포에 출마했었잖아요. 27세에. 그래서 나홍배 의원이라고 상공부, 기획원, 재무부 장관 다 거친 이분하고 붙어서 그때 260표 차이로 졌어요. 아슬아슬하게. 그리고 그 다음에 거물이었죠. 나홍배 의원은. 그렇죠. 거물을 그 260표 거의 따라 붙었어요. 그래서 4년 후인 31세에 그 최불암 탤런트랑 맞붙어서 이겼잖아요. 그때는 인기가 대단했죠. 근데 인생에 잘못된 게 소년 출세, 청년 정치, 중년 상처, 노년 무전이라잖아요. 청년 정치 너무 일찍 하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못한 거예요. 그래서 그때 왜 뇌물 먹고 그때 감옥 그 불법 정치 자금 7억 2천만 원 받은 그래갖고 걸로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었잖아요. 없었죠. 그렇죠. 그래 낭인 생활을 했어요. 실형 받았잖아요.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인생이 안 풀린 거죠. 또 개인적으로 이혼도 하고 재산 신고도 한 거 보니까 마이너스 얼마라고 신고했더라고요. 그럴 정도로 인생이 좀 꼬였어요. 그러다 보니까 얼뚜당땅하게 자기가 사쿠라면서 이낙연 보고 사쿠라래요. 그래서 그건 사쿠라가 말이 안 된다. 사쿠라라는 말은 일본말로 벚꽃이라는 뜻이거든요. 옛날에 유진산 신민당 유진산 의원이 이 박정희 대통령 그 독재 공화당 이쪽하고 싸울 땐 싸우더라도 협상을 좀 많이 했어요. 협상을 많이 했죠. 협상을. 그래서 새로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많아요. 그래서 그때 야당에서 유진산을 정치라는 게 대화 타협이다 해가지고 그렇죠. 협상을 많이 하고 또 얻어낼 것은 많이 그렇죠. 얻어냈는데 이 강경파 쪽에서는 저 사쿠라다. 그렇죠. 뒤로 돈 받아먹고 짝짝꿍 해갖고 나왔다. 그렇죠.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았죠. 우리나라가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이 협상파는 자꾸 매도를 당합니다. 유진산 사쿠라 그때 많이 또 비난을 받았죠. 또 그때 비슷한 사람이 사쿠라 많이 들은 사람이 이철승 의원. 이철승 의원이. 그분도 중도 통합론인데 사실은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. 근데 그분도 사쿠라로 몰려서 설 자리가 없었어요. 그래서 지금 사쿠라는 어떻게 보면은 좋은 표현일 수도 있다.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김민석 의원이
이낙연을 사꾸라라고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칭찬일 수도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. 네. 어쨌든 여당이 혁신의 불씨를 살리고 네. 또 이낙연 신당이 기정사실화되고 네. 그 이전에 이상민 네. 의원의 탈당 등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당 내용이 친명과 비명 간에 네. 좀 격화될 가능성은 지금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재명도 적극적으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 통합에 나서는 그런 네. 모양새를 취하고는 있어요. 네. 지금 새 총리 연대설이 나오니까 네. 김부겸, 네. 정세균 전 총리와도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 네. 같고 아마 18일이죠. 18일에는 기리회 김대중이라고 네. 내년이 김대중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이기 때문에 그걸 네. 기념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모양이에요. 네. 그 자리에 뭐 새 총리 특히 이낙연 네. 전 대표는 당연히 참석하고 이재명 대표도 참석할 모양이에요. 이 자리에서 뭐 조언은 하지만 큰 얘기는 나오겠습니까? 다만 지금 김부겸 네. 또 정세균 전 총리 등이 이재명 리더십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을 좀 달래는 그런 제스처는 좀 취할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뭐 전직 총리가 볼 때도 지금 민주당이 너무 형편없이 돌아가잖아요. 개인 일당 이재명 당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전직 총리들이 뭐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. 근데 이재명이가 대응하는 거 보면 이낙연하고 또 저 김부겸 정세균하고 좀 분리해서 하는 것 같아요. 네. 이낙연은 철저히 좀 고립시키고 만나지도 고립시키려고 않고 정세균하고 김부겸은 좀 대화 좀 해서 자기 편으로 좀 끌어안으려는 뭐 이런 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. 지분을 좀 나눠주겠다 그렇죠. 그런 얘기고 그렇죠.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대표직을 물러나라 네.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. 그렇다면 더 얘기할 게 없지 않느냐 그렇죠.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낙연은 아예 고립시켜가지고 네. 쫓아내버리고 네. 손절해버리고 네. 다른 사람들은 지분을 나눠주면서 끌어안는 쪽으로 네. 가지 않겠나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이 저렇게 중진 네. 또 실세들이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를 선언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가게 되면은 비명들은 조정식 의원 네. 한적에서 5선이나 한 사람 아니냐 그렇죠. 이런 사람부터 빨리 결단을 해갖고 험지로 가라 뭐 네. 이렇게 나서기 때문에 정책면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본인 물론이고 친명 쪽에도 일부 뭔가 좀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. 그렇죠. 뭐 핵심 지역에서 오랫동안 기득권을 행사한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하나같이 또 저 이재명 용비어천가만 부르고 있어요. 네. 그러면 국민들한테 쇄신 이미지를 줄 수 있나요, 혁신을? 네.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 다른 중진들 빨리 험지 출마나 거기도 좀 물갈이를 해야죠. 네. 과거에 혁신도 그 한나라당도 거의 25% 현직 의원 물갈이해서 그때 성공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런 식으로 좀 혁신 물갈이를 하고 제일 중요한 물갈이는 누구냐면 이재명 그만두는 거죠. 네. 예, 이재명 같은 저런 범법자 재판받는 사람이 당대표 얼굴을 하면 그거 선거할 수 있겠어요? 다만 이제 누구를 하느냐. 지금은 이재명은 아마 자기 이름으로 끝까지 선거한다고 생각하지는 좀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자기 아바타를 또 세우려고 하겠죠. 그렇게 갖고는 국민들한테 새로운 이미지를 줄 수 없다.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내세우려면은 차라리 뭐 김부겸 같은 사람을 내세우든가. 그러니까요. 그러면은 어이구 좀 이 영원한 민심이 좀 상당히 흔들릴 수도 있죠. 예, 이낙연 전 대표도 네. 신당이 성공을 하려면 세를 좀 모아야 하는데 당분간은 네. 원내에서 세를 모으기는 좀 어렵지 조금 않겠나. 어렵죠. 이재명 네. 측에서도 그런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네. 탈락한 의원들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? 네. 그렇게 되면 저리 몰려갈 건 뻔한 거고 그러면 바로 교섭단체 구성했고 그렇죠. 당대표로 또 같이 만나야 할 네. 그런 상황까지도 올 수가 있으니까 아마 공천을 최대한 늦추지 않겠나. 그렇게 그러겠죠.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낙연 전 대표도 홈페이지만 있어야 하느냐. 네.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다 훌륭한 사람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
그런데 만나겠다는 사람이 네. 이준석도 국민의힘 전 대표고 때가 되면 만나겠다고 네. 우리 정치사에 보기 드문 인재라고 추켜 세우는데 또 일각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과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까지도 나옵니다. 네, 뭐 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근본적으로 뭐 마음이 맞고 뜻이 같아서 하는 거다. 저는 뭐 이렇게 보이긴 어렵고 이준석하고 뭐가 맞을 게 있을까요? 그렇죠. 접점이 나는 하나도 없는 네, 것 같은데.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신당을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좀 구심점이 좀 안 되고 국민적인 이 열풍이 바람이 좀 안 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이준석도 지금 탈당은 뭐 27일 날 한다고 해놓는데 여기도 바람이 안 불어요. 예, 그러니까 바람 안 부는 두 사람끼리 만나서 어떻게 서로 부채질이라도 좀 해주자는 거죠. 그런가요? 서로 부채 하나씩 들고 서로 부채질 해주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두 분 다 지금 그런 고민이 있다. 이낙연은 지역적인 고민이 가장 크죠. 호남의 고향인 호남 민심이라 좀 밀어줘야지. 옛날에 국민의당 그 38석 했나요? 예. 호남 바람이 불었잖아요. 근데 호남에서 바람이 없어요. 이준석은 젊은이들 틈에 타고 좀 바람이 불어야 되는데 젊은이들이 이준석 크게 관심이 없어요. 예. 예? 그러니까 서로 바람이 없어요. 그러니까 선풍기도 왜 손에 들고 다니는 조만한 선풍기 있잖아요. 손선풍기. 예, 그거 서로 들고 다니는 거죠. 그러니까 바람이 안 일죠. 그렇죠. 예. 예. 아마 유승민도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유승민 뭐 중도를 대변한다고 하지만은 유승민이라는 사람도 뭐 세력이 있나요? 예. 그래서 이낙연, 이준석, 유승민의 고민은 비슷하다. 뭐 지향하는 바는 알겠는데 있던 당에서 소외되고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뒷바람이 좀 안 부는 거죠. 그래야지 뒷바람이 불어야지 순풍에 돛다듯이 좀 앞으로 가는데 그런 고민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준석하고 이낙연은 뭐 같은 이시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함께할 확률은 저는 거의 제로로 봅니다. 왜냐하면 이준석하고 손잡고 해서 재미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. 유승민하고 손잡고 해서 재미 본 사람 우리 정치사상 있습니까? 나올 때 다 사태지라고 나와요.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이재명 네. 이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되느냐에 상당히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그게 같아요. 제일 큰 관심이겠죠. 예. 예. 1월 중에 선거법 재판이라든가 또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네. 이런 재판들이 1심이라도 나오게 되면은 당내 분위기라든가 또 그렇죠. 호남 민심도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지 그렇죠. 않겠느냐. 네. 그런 부분에 대한 여론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재판 리스크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당내 기류도 바뀔 수 있고 그렇죠. 호남 기류도 바뀔 수 있다. 네. 그것을 1월 말 네. 2월까지 한번 바라봐야 한다. 그렇죠.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뭐 고 박사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. 지금 이낙연은 지금 민주당에서 있으면은 고사당할 위기에 있기 때문에 공천도 안 받고 안 보고 자기 정치 생명 끝나기 때문에 신당설을 꾸준히 얘기하면서 관심을 끌은 다음에 진짜 신당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재판 결과가 이재명한테 지금 불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잖아요. 네. 뭐 실형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뭐 한 8, 90%는 있다고 봐요. 그렇게 되면은 민주당 리더십이 공백이 되잖아요. 공천도 상당히 흔들릴 거예요. 네.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도 했고 하니까 당당히 어떻게 보면은 입성을 하지 않을까. 예, 지금 성에서 쫓겨났어요. 예. 근데 민주당 성에 깃대 들고 들어갈 수 있지 않나. 그래서 공천에도 영향력 행사하고 어떻게 보면은 세력을 확보할 수 있다. 이렇게 저는 봅니다. 그래서 이 민주당도 지금 이재명 체제가 네. 아주 공고한 것처럼 보이지만 네. 앞으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네. 특히 총선 전국에서는 돌발 변수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네. 가닥이 좀 방향이 서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. 네, 그렇습니다.